아파트 방화문 교체 공사 4,600만 원 손해배상 책임, 비대위의 위험한 권한. 방화문을 다시 달았을 뿐인데 4,600만 원 가까운 돈을 혼자 물어줘야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회장도 아니고 정식으로 뽑힌 대표도 아니고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공사를 밀어붙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5기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총무겸 이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시작됩니다. 대표자 자리가 비어버린 거죠. 이때 감사였던 A씨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고 결정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에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사건의 발단은 방화문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코어 부분에 있던 방화문을 예전에 누군가 무단으로 철거하고 자동문으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서로부터 방화문을 정상적으로 다시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방식이었습니다. 부지 기존 자동문보다 10cm 더 긴 방화문을 설치하겠다며 내력벽 일부까지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입주민 40세대 중 32세대가 비대위원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추진위원장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고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6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A씨가 대표권도 의사결정권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내력벽을 훼손하고 자동문까지 철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A씨는 감사였을 뿐인데 관리규약에도 없는 비대위를 스스로 만들어 위원장에 취임하고 계약 체결 같은 적극적인 집행행위까지 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둘째, 시정명령을 이행하려면 기존 자동문을 그대로 두고 같은 크기의 방화문만 추가로 달아도 충분했는데 굳이 내력벽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도 인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공사대금 전액에 구조안전진단 비용과 자동문, 재설치 비용까지 더한 3,589만 5천 원 전부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는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좋은 의도였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방 시정명령을 지키려던 것 자체는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처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법률과 같습니다. 대표자 자리가 비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대부분 관리규약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건너뛰고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임의기구를 만들어 집행행위에 나서는 순간 개인이 그 결과를 그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판례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지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장이나 임원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가장 먼저 관리규약을 펴서 거리시 처리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예방의 관리규약 내 거리시 처리 절차 숙지. 둘째, 소방시설 시정명령처럼 시급해 보이는 사안일수록 오히려 임시대응기구가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방이 시급한 사안일수록 정식 절차 준수. 셋째, 감사는 감사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감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지휘하는 순간 역할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예방 3. 감사의 역할. 범위 준수. 계약 및 공사 지휘 불가. 넷째, 공사 범위를 정할 때는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반드시 검토하고 내력벽처럼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관할 관청 허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 사공사 범위 최소화 및 구조 안전 검토 필수.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관리규약에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임의기구가 계약이나 공사 같은 적극적인 집행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둘, 좋은 취지의 시정조치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강행하면 개인이 손해 전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셋, 대표자 공백 시에는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리규약, 다들 어딘가 넣어두고 안 보시죠? 오늘 같은 사건 한 번이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관리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